1년간 연애를 할 땐 전혀 문제가 없던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마찰이 일어났는데요.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저에게 갑질하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참지 않고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날리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남자친구네 쪽이 억지 부린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댁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만 더 용기 내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라며 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 많았어요. 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간호사이고 남자친구는 의사였어요. 저와 그 사람은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이직을 했어요. 서로 일하게 된 시기가 같고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요. 환자를 같이 챙기며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실수도 같이 하며 같이 혼나고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겪어서 완전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어요. 서로가 이해되고 의지하게 되어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걸요. 세상에, 같은 학교라니 너무 신기한데요? 거기 알죠? 학교 정문에서 쭉 내려오면 내리막길에 있는 분식집. 나 거기서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 당연히 알죠. 거기 떡볶이집 모를 리가 없죠. 학교 주변 떡볶이집 중에 저도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꼽았거든요. 학교 다니는 4년 동안 거기서 끼니 해결한 적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실습한 날이면 속이 느끼해서 핵만 라면도 엄청 먹었거든요. 진짜 매웠는데 이제 그건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거기 김밥도 유명했는데. 맞다. 12시 넘어서 가면 김밥 다 팔렸었잖아요. 진짜 김밥이 먹기 힘들었는데. 이야, 이렇게 같은 학교 사람 만나니 신기하네. 그러게요. 요즘도 가끔 거기 떡볶이 생각나요. 추억의 장소네요. 추억의 메뉴고요. 언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중학 여행 한번 하죠. 좋아요. 선생님 쉬는 날 언제예요? 우리 한번 맞춰봐요. 저는 갈 의향 200% 있어요. 처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취향적인 공통점도 많았고 학교까지 같은 곳을 나왔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 인연이었죠. 그러면서 많은 시간 같이 지내게 되어 좋은 감정이 싹 텄어요. 대화 속에서 우린 사랑을 하게 되었고 단단한 믿음은 영혼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이혼하셔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잘할 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학원이든 과외든 팍팍 밀어주셨죠.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 한 번도 받지 않고 엄마가 번 돈으로 4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엄마가 혼자 벌어도 충분한 형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고 나 하나 크는데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크면서 썼던 돈의 출처가 엄마의 월급뿐만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가 많이 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결혼해서 살라고 엄마가 집 하나 봐놨어. 네 병원이랑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서울 중심가에 있거든. 엄만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갈래? 무슨 집? 엄마, 우리 괜찮아. 우리가 모은 돈 많아서 그 돈으로 전셋집 구하려고 했어. 아유,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은 너네 결혼해서 써. 엄마가 너네 집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도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 3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의사인데 집 정도는 해가야 책 잡히지 않는데.
아, 그건 선 봐서 결혼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린 연애해서 결혼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 오빠도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자고 합의했어. 엄마, 진짜 우리 괜찮다니까? 너네만 좋으면 뭐해 이거사.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경사인데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 엄마 너 결혼하면 혼자 살게 되니까 큰 집도 필요 없고 방도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집 팔고 이사 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모은 돈이랑 이 집 판 돈, 그리고 조금 모자란 것은 대출 받았어. 연금으로 5년간 갚으면 대출이 모두 끝나니까 괜찮을 거야. 엄마가 혹시 잘못되어도 보험금으로 충당하면 되고. 아, 엄마, 뭘 그렇게 무리를 해서 집을 사줘. 안 사줘도 돼.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아니, 엄마는 어디서 살려고 그래? 엄만 걱정 마. 뭐 원룸에서 살면 되지. 엄마가 네 결혼에 크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의사잖아. 웬만한 거 해오면 그런 집에서 눈에 차겠어? 우리 딸도 빠지지 않는데. 아유, 그런 집들은 의사 아들이 아주 집안의 기둥이래. 이 정도는 해가야 책 잡히지 않을 거야. 저는 엄마가 너무 무리해서 해주는 게 안타깝고 미안했어요. 한평생 버신 돈 저한테 다 주신 거나 다름 없으시거든요. 제 결혼이 엄마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는 건가 싶어 죄송했는데 엄마는 되려 더 못해줘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잘 사는 게 효도라 생각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말 나온 김에 바로 집 보러 가자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는 병원과도 가깝고요. 전에 살던 사람이 공사를 하고 들어왔던 터라 인테리어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깔끔했어요. 게다가 햇빛도 잘 들고 대단지에 지하철역 마트도 가까워서 모든 것이 다 좋았지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는 싶었어요. 정말 새 출발하는 느낌도 나고 정말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제 뜻을 살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엄마의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집을 보고 바로 부동산에 가서 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예비 신랑한테도 말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은 남자 쪽에서 해가야 하는데 저희 엄마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내가 해가야 하는 건데 원래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하는 거잖아. 장모님 내 생각해서 집 사주신 거야. 이건 좀 감동이다. 내가 자기랑 장모님께 더 잘할게. 지금 마음 변치 말기. 나중에 시간 되면 집 보러 같이 가. 살림은 뭘 살지 같이 고민해보자. 그럼 살림은 내가 사야겠다. 자기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사. 정말? 나 눈 높아? 사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 비싼 거 사야지? 짠순이가? 무료가 없다고 소문난 자기가? 어디 다이소 같은 데 가는 거 아니지? 진짜라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치? 난 요즘 신혼집, 신혼여행, 신혼생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내가 진짜 매일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마음 진짜 변치 않을게. 자기를 1순위로 항상 생각할게. 사랑해. 그렇게 저를 위하고 저희 엄마를 위한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요. 얼마 후 저희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예비시댁도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셨는데요. 양손 무겁게 고기와 과일로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전 당연히 제가 점심 식사 시간쯤 인사드리러 간다고 말씀드렸기에 상다리 부러지게는 아니더라도 정갈한 밥상 정도는 기대했었거든요. 무겁게 들고 간 손에 비해
예비 시어머님은 너무도 간단한 다가를 준비하셨어요. 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못마땅한가? 아니면 어머님이 원래 이런 성격이신가 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은 얼마 안가 풀어졌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집 사준다는 얘기 들었다. 그 집 어디니? 나도 한번 가보자. 병원이랑 가까운 아파트예요. 나중에 신혼살림 들어오면 그때 모실게요. 지금은 공실이에요. 아니, 지금 가보자고. 어떤 집인지 나도 좀 보고 싶어서. 평수가 34평 맞지? 39평인가? 대단지에 주변에 학교도 있어서 애 클 때까지 살기에 딱 좋겠더라. 동네는 괜찮은데 좀 오래됐단 말이지. 집 컨디션이 어떤지 내가 봐야겠으니까 지금 가자. 일어서. 아니요, 어머님. 34평대가 아니라 25평인데요. 어머, 뭐라고? 아니, 30평대가 아니라 20평대라고? 그 좁은 집에서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살아? 세상에, 나도 20평대는 살아본 적이 없어. 아휴, 그럼 그렇지. 아이, 그래, 알았으니까 일단 가보자. 어머님 말에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하시지. 왜 집을 가지고 저러실까 싶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한테 평수를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혼자 넘겨짚고 일부러 처음에 34평 아니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의 막말과 무례한 행동에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자 예비 신랑이 자신의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계속 그 집을 한번 보겠다고 강하게 나오셔서 어차피 우리가 살 집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보고 싶으시겠지 하고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신 예비 시어머님은 현관 입구에서부터 계속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유, 현관이 왜 이렇게 어두워? 세상에, 작긴 진짜 작다. 이게 25평이구나. 아니, 난 세상에 25평 처음 본다. 손볼 곳 없다더니 인테리어는 왜 이래? 인테리어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니? 이거 다 뜯고 요즘식으로 다시 해야겠다.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가 좀 으스스한 것도 같고. 아휴, 어머나, 천망도 별로네. 엄마, 이 정도면 훌륭하죠. 왜 그래? 왜 트집이야? 엄마 맘에 들면 뭐해? 우리가 살 집인데. 얘 이 바보야. 은사식이나 돼가지고 사리분별 못하면 어떡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집이 너무 별로야. 너무너무. 저랑 저희 엄마 그리고 저랑 결혼할 예비 신랑도 모두가 만족했던 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살지도 않을 거고 사준 사람도 아닌 사람이 별로네 어쩐다 저쩐다 하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예의가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였지만 할 말은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어머님이 마음에 드신 집으로 하나 사주세요. 그럼 저희 거기서 살게요. 엄마마, 얘 내가 왜 해주니? 네가 해와야지. 의사 남편 같게 생겼는데 이 정도 네가 해오는 게 맞지 않니? 간호사 주제에.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간호사 주제예요? 그럼 어머님은 젊었을 적에 어떤 직업이셨는데요? 얘 좀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우리 아들에 비해 처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고 싶어? 내가 이 결혼 반대 한번 해봐.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에이, 두 사람 왜 그래? 싸우지 마라. 어? 집 보러 와서 왜 싸워? 엄마 그만해. 자기야, 자기도 그만해. 예비 신랑이 안 말렸음 저도 어땠을까 싶어요. 저도 귀하게 자랐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대우받으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제가 뭐 어떤데요? 제 직업이 뭐 어떤데요? 이 집이 뭐 어떤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도 다 참아야 하나요? 엄마가 있지만 아빠 없이 자랐다는 말 안 들으려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도 저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엄하게 키우셨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하고 반대를 하시지. 뭘 저렇게 저를 깎아내리면서 저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님과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채로 헤어졌고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못되게 대하시니 예비 신랑하고도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도 냉정기를 갖게 되었어요. 머릿속이 어떤 때보다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예비 시어머님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투를 평생 참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 유부녀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말하니 시어머니들은 다 그런다고, 본인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오만 가지 간섭에 자기 아들 잡아먹을까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남편 서운하게 행동하면 잔소리 폭격에 시집살이가 날아온다며, 결혼 생활을 평생 안 할 거면 모를까, 한다면 할 말 해가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자체를 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하니까 예비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땐 경황이 없었어. 내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 중간에서 역할 잘할게. 이제는 이렇게 신경 쓸 일 없게 할 거니까 걱정 마. 정말 미안해. 나 정말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 처음 있었던 일이고 자기도 이런 경험 처음이니까 진짜 한 번은 봐줄게. 두 번은 없어. 진짜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진짜 미안해.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미안해. 예비 신랑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 비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약해져요. 게다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고 예비 신랑도 자기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우리 모두 처음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자 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중간 역할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일주일 후 병원 로비에 와 있다며 예비 신랑과 저를 불러냈어요. 바빠 죽겠는데 오셨다고 하니까 다른 동료에게 제 일을 부탁하고 부랴부랴 내려가 봤죠. 예비 시어머님 얼굴을 보니 그때 했던 만행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라 전 시큰둥하게 있었는데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실 말만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하고는 있네? 지금 식장이랑 신혼여행만 예약했지? 재번님이 있으니 차도 뽑아오고 결혼식 비용도 네 쪽에서 모두 부담해. 할 수 있으면 개원할 수 있는 뒷돈도 좀 챙겨오고. 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길길이 날뛰며 예비 시어머님을 나무라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엄마 원래 안 이랬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넌 좀 가만히 있어 좀. 그동안 의사만 뜬다고 학원이며 과외며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얼마나 썼는데 그거 하나 노려보지도 못했어. 죽 써서 개주게 생겼는데 나도 내 실익은 챙겨야지. 엄마, 널리고 널린 게 의사야. 망하는 의사도 엄청 많다고. 내가 뭐 별거야? 우리 병원에는 널리고 널린 게 의사인데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제발 좀 그만 좀 해. 예, 넌 왜 꿀먹은 벙어리야? 뭐라도 말을 해야 계획을 세우던가 하지. 어머님 계획은 저 뜯어먹기인 것 같은데요. 맞으세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죠? 예, 주위에서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는 의사 집안 딸이나 국회의원, 심지어 모기업 알지? 그 기업집 자녀 선자리도 들어왔었어. 좋은 선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긴 아니? 복권보다 더 좋은 복을 받게 해주는 건데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어머님의 직업 비하는 계속되었어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박혀 있으셨죠. 의사와 간호사, 저는 절대 누구 하나 처진다 생각하지 않지만 의사 쪽 집은 항상 기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리한 제의를 해온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여야지요. 저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했고요. 우린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지 조건 보고 결혼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혼은 제가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쪽팔려 죽겠어. 앞으로 결혼 얘기는 나하고만 해. 나하고 먼저 상의해. 이 사람 불러내지 말고.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얘, 너 잘 생각해. 네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결혼이야. 이까지 푼돈으로 네 팔자 고칠 수 있다는데 그걸 마다한다면 누가 손해인데. 너 우리 아들 놓치면 땅 치고 후회한다. 결혼하면 이 정도는 다 아는데 넌 이 정도도 안 되니? 저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가소로운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걸 현실에서 내가 겪게 될 줄이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셨는지 예비 시어머님은 초강수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그거 다 못하겠다 싶으면 그 집 공동명의라도 해라. 내 의사들 데려가면서 공동명의 정도는 해줘야지. 예? 그 집은 저희 엄마가 사준 건데요. 그 집 명의를 왜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집 명의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 하라고. 그건 왜요?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명의가 무슨 소용인데요? 소용이 왜 없어?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 어머니는 그 집을 왜 네 명의로 해준다는 거니?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의사사위 얻으면서 집 정도는 당연히 해오는 거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휴, 이래서 어느 정도 사는 집과 결혼을 해야 이 얘기도 찰통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겠니? 저를 모욕하고 면박 주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비난하는 건 얘기는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참는다면 제가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어머님,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람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 엄마 욕보이게 하면서까지 이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혼수를 많이 해오시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와도 제가 어머님의 기대에 못 미칠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까운 아들 데려가서 천년만년 끼고 사세요. 그 옆자리에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애먼 남의 귀한 딸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평생 아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시면서 아들 손 놓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일이 바빠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결혼 안 하기로 했죠. 이런 대접받으며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렇게 결론을 지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사람 믿고 엄마가 사준 집에서 엄마랑 편하게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이런 스트레스도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니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그렇게 제 마음고생도 끝일 줄 알았는데 예비 신랑이 절 찾아왔어요. 뭐 무릎 꿇고 빌고 한 번만 기회를 줘라 그런 삼류 영화 한 편 찍을 줄 알았는데요. 정말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자기랑 헤어질 마음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나 자기랑 못 헤어져. 왜 이래?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이러지 마. 우리 둘 다 감정 소모에 힘들어질 뿐이야. 나는 못 헤어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끝내? 난 안 돼. 자기는 이제 나 안 사랑해? 그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어머님을 좀 어떻게 해보던지. 왜 나만 갖고 난리야?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못 볼 걸 넘본 거니? 너무한 건 어머님이잖아. 아휴, 나 그래도 의사잖아. 엄마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집 공동 명의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나도 엄마 말리느라고 한 말이었지만 내 친구들도 연애 결혼했어도 열쇠 3개씩은 받고 결혼해. 나 그 정도 바라지 않아. 나 그냥 너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돼. 그 방법이 공동명이라는데 그 정도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파혼하는 것만으로는 시원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것들에게 아주 세게 뒤통수를 갈겨줄 복수가 떠올랐죠.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예비 신랑한테 공동명의 해주기로 하기로 했죠. 예비 시어머님도 전화 와서 버릇없게 먼저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싸가지가 없다고 노발대발하길래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집 공동명의 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진정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상견례 때 얘기하자고 하고 계속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피날레를 장식할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뭐 작정이라도 하듯 계속 화가 난 듯한 표정과 말투셨죠. 괜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셨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날 저와 저희 엄마는 복수를 위해 만난 거잖아요.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 엄마가 먼저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지는 얘들이 하고 싶은 곳으로 예약했다 하고요. 이제는 예단과 예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상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돈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야죠. 저희 애가 그래도 의사인데 대충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기업 아시죠? 거기 차녀가 우리 아들이랑 선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우리 애가 제일 좋다고 해서 제가 그 많은 선짜리 다 버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예물은 어차피 똑같은 거 타는 거잖아요. 뭘 고르셔도 우리 애도 받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예단은 뭘 어떻게 준비할까요? 엄마는 진지하게 계획한 대로 예단과 예물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살벌하게 예단을 요구했어요. 브랜드 명예, 모델까지 되면서요. 아주 작정을 하고 오셨나 봐요. 진아한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차도 뽑아주시고요. 결혼식 비용도 일체 모두 부담. 할 수 있으면 개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통 의사 사위 얻으려면 다들 개원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원이요? 혹시 개원은 어디쯤으로 하고 싶으신데요? 그야 당연히 강남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단하실 때 이불은 그 브랜드에서 하시고 판상기는 거기 걸로 하시고 반상기 할 때 은수즈가 세트인 건 아시죠? 그리고 가방은 거기 브랜드 최고급 라인으로 사이즈별로 다 가져오시고요. 밍크는 사면 지금 신상품 못 사니까 겨울에 말씀하시죠? 아님 상품권으로 주셔도 되고요. 어마어마했어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듣기 민망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지고요. 어차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고 있었어요. 듣기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런 태도를 보이겠어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한마디 했죠. 어머님, 그렇게 받아가시면 저한테는 뭐 해주실 건데요? 어머 얘 너는 의사 남편 데리고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염치도 없이. 지금 염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염치가 있으신 건가요? 아들 팔아 한몫 잡으시려는 거 아니시고요?
진아야, 가만히 있어. 여기서 싸울 문제는 아니야.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저를 나무라시는 모습에 예비 시모도 한 템포 쉬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듣고만 있어요. 기가 막혀서 씩씩거리고 있었더니 예비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본색을 보이더라고요. 참. 그리고 집 해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하세요. 그 얘기 우리 애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웬 공동명이요? 사돈, 그건 제가 한평생 모아서 저희 딸한테 해준 집입니다. 아무리 결혼한다곤 하지만 공동명의라니요. 장모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둘이 사는 집이잖아요. 저희 둘이 헤어질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 집이니까 저희 둘 명의로 해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여자 집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생각하겠어요. 명의만큼은 저도 저희 어머니와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집이 하는 만큼 받는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구색 정도로 맞추자는 건데 왜 모녀가 말을 못 알아듣을까요? 예비 시모는 뭐 별것 아니라는 듯 가소롭게 여기며 차려진 음식을 젓가락으로 계속 먹더라고요. 저희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밥이 넘어가냐고요. 그런 행동이 더 화가 나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차피 둘이 사는 집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헤어질 것도 아닌데 명의부터 챙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살다가는 모를까 지금은 저도 생각이 없네요. 말도 안 되는 예비 시어머니의 억지에 엄마도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이 결혼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무것도 아닌 명의 가지고도 이러시는데 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 어떻게 발끈하실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예, 그러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아들 앞세워서 돈을 밝히시니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명분을 만들어내실지 벌써부터 보이네요. 엄마는 속이 타는지 냉수 한 잔을 크게 마셨어요. 예비 시어머님도 저희 모녀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하는 와중에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혼하신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앞서 말했던 복수의 피날레의 주인공인 아버지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본 예비 신랑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못 온다고 했잖아. 못 온다고 했었지. 그런데 우리 딸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길래 그 낯짝들 보러 왔어. 아니, 원장님이 어떻게 여기... 아니, 원장님이 아버님이시라고요? 자기야, 자기 지금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 사실이야? 아빠를 본 예비 신랑은 많이 놀랐는데요. 이유는 바로 우리 아빠가 저와 예비 신랑이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이기 때문이에요. 예비 시어머님도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많이 놀라신 눈치였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입을 가리시곤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놀란 두 모자를 보고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왜? 내 딸이 병원장 딸이라면 더 잘하려고 했나? 진아랑 진아 엄마한테 자네가 했던 짓들, 자네 어머니가 했던 짓들 전부 다 들었네.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짓 하고 있었어? 앞에서는 순진한 척하고 뒤에서는 호박씩 까는 거, 이거 완전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파렴치한 인간아. 아빠가 오시니 든든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해주시고 특히나 저 염치 없는 모자를 혼내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와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계속 왕래는 해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리셨는데요. 그때부터 만남이 좀 뜸해졌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도와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셨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 후에 몇 년간은 대학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일이 너무 힘들었고요. 집도 너무 멀어서 출퇴근도 힘들었죠. 그런 고충을 아빠한테 이야기하자 병원장이셨던 아버지가 본인 병원에 취직시켜주며 비교적 덜 힘들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2차 병원 원장이에요. 저도 아빠 도움으로 이직을 하긴 했지만 병원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돼서 모든 일을 남들과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이면서도 사회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의사인 예비 신랑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을 하기로 하고 상견례 하기 전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예비 신랑에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 계속해서 저한테 큰 결례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요. 돈을 밝히는 그 모자에게 아주 복수하려고 아버지의 존재를 상견례장에서 터뜨리게 된 거죠. 진화를 통해 들었는데 아주 요구를 많이도 하셨던데요. 차도 들었고요. 공동명의도 그렇고요. 사부인,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꼭 자기 힘으로 진아한테 주고 싶다 해서 그 집에 저도 돈을 보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있는 집에 꼭 공동명의를 하셔야겠습니까? 아유, 제가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명의가 며느리로만 되어 있으면 저희 아이 기가 죽을까 봐요. 기요? 집 공동명의로 하면 기가 살아난답니까? 저도 의사입니다. 저도 제가 벌어서 병원 만들었어요. 사돈 그건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아이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개원이라니요? 혹시 자네 병원 그만둘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빨리 말해주게. 그 사람은 아주 손과 머리까지 세차게 흔들면서 강력하게 부정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그건 그냥 엄마가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저 개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그건 제가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전혀 우리의 뜻 없습니다. 장인이 원장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천년만년 일해야지요. 개원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럼 왜 개원 얘기가 나온 겁니까? 딴 생각하면서 어떻게 제 할 일을 잘 하겠냐고? 나도 그런 의사는 필요 없네. 결혼은 무슨 사표 쓰고 파혼해. 난 이 결혼 반대야. 아이고, 원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녀석 앞날이 걱정돼서 저 혼자 생각하고 한 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정말 개원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 생각한 거니까 제발 생각을 걷어주세요. 저 결혼하면서 하나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제발 결혼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진아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리고 원장님, 저 정말 개원 생각 없어요. 엄마 혼자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예비 신랑과 시어머님은 저희 가족에게 쩔쩔매며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려 비셨어요. 결혼을 제발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비셨는데 제가 과연 병원장 딸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아야, 너는 이런 결혼 할 수 있겠니?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진아가 한다고 하면 받아는 주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의 요구 너무 부당하고요. 믿었던 오빠한테도 실망 많이 했어요.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병원장 딸이 아니면 이런 요구를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저도
저 귀하게 여기는 집에 시집 가겠습니다. 그동안 어여쁘지 않은 저를 계속 보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진아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결혼 이야기가 나와? 아, 자네 정말 염치가 없는 거야? 다음 인사 고과 때 보지. 자, 다들 일어나지. 저는 엄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요. 남친이 뒤따라서 무릎 꿇고 저랑 엄마한테 비는데 전 그 모습을 뿌리치고 나왔네요.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와서 저와 아빠랑 엄마는 따로 셋이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집과는 엮이면 계속 문제가 생겨. 그 집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유, 우리 진아를 뭘로 보고? 아주 아들 팔아서 한미천 당기려고 아주 이 머리 저 머리 쓰는데 듣는 나도 기가 막히네. 그래, 잘 됐어. 이런 사람인 것 결혼해서 아는 것보다 결혼 전에 미리 알아서 다행이지 뭐.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무능해서 그런 대우 받게 하고 미안해. 아예 아니에요. 엄마가 뭐가 어때서. 나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잖아. 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 놓치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 그래, 맞다. 내 딸 말이 맞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놓친 쪽이 후회되겠지.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이별은 아플 거야. 잘 이겨내 볼게요. 아빠, 오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 감사한 게 어딨고 미안한 게 어딨어. 아휴, 결혼한다 그래서 나도 좀 설렜는데 신중하게 결정 잘했다. 이제 진짜 어른이네 우리 딸. 아빠는 제 어깨를 툭툭 토닥여 주셨는데 아빠 표정이 금세라도 울 것 같으셨어요. 그런 모습 바라만 보는데도 마음이 아파서 눈길을 피했어요. 같이 살진 않았어도 아빠는 늘 아빠의 몫을 다하신 저에겐 최고의 아빠셨거든요. 그런 아빠에게 걱정을 하나 더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아빠에게 알렸었어요. 상대가 누군지도요. 아빠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요. 비록 부모님이 이혼은 했지만 저 결혼하면 아빠가 해야 할 몫은 다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혼주석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상견례도 참석하신다고 하셨죠. 엄마랑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었으니 물론 엄마도 오케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주 큰 똥을 싸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살짝 아빠를 활용해 그 두 인간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복수를 하게 된 거였어요. 파혼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전 남친은 계속 매달리더라고요. 근무 중에도 계속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제가 앞으로 이러실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미안하다고 자기 아들과 결혼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 매번 말했던 모기업 차녀랑 결혼시키세요. 저보다 더 좋은 조건 같은데 그쪽에 매달려 보세요. 한번 만나나 줄지 모르잖아요. 그 집 안 되면 다른 집도 많았잖아요. 뭐 국회의원이었나? 또 다른 병원장 딸도 있었고요. 그쪽에 한번 빌어보세요. 아니, 그건 그냥 해본 말이지. 그런 선짜리 들어온 적도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알아보니까 그런 선짜리도 아무리 직업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남자 쪽 집안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뱉어본 소리였어. 참나, 별 거짓말을 다 하셨네요. 당신 아들 의사인 거 별거 아니에요. 집안 자체가 이렇게 배응망덕한 집안인데 다른 여자들도 당신네 집안 알면 결혼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러시는 거 진짜 속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라고 해서 이러는 거죠? 분명 저 안 좋게 보셨는데요. 저 다 기억해요. 그게 쉽게 잊혀질 기억 아니고요.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내가 아들 걱정에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전 대꾸 없이 끊었습니다. 얼마 후 전 남친은 이젠 빌지도 않고 태도를 바꿔서 저보고 진짜 독하다고 싸움을 걸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와 자기 엄마가 비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냐고 서운하다고요. 전 본인 잘못을 뒤돌아보라고 했어요. 내가 왜 눈 하나 깜짝 해줘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렇게 생각 없이 하나 몰라요. 이젠 남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전 남친은 몇 달 후에 병원을 그만두었고요. 지방 2차 병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얼굴 안 봐서 제 일상은 더 편해졌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모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런 복덩이를 놓쳤다니 아까울 만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수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병원 일도 체력 싸움이라 운동도 시작했어요. 정말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요즘엔 파혼 이혼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처받아 아팠던 일들이 많았는데 뒤돌아보니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운 것도 많더라고요. 부당함을 참지 않는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여우 같은 두 얼굴의 사람들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도 어른들처럼 지혜로워지겠죠.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참지 마시고 부딪혀 보세요.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고요. 그걸 참으면 병나요. 꼭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요즘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점점 더 무더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